오늘은 영국 채권 시장 쪽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영국 10년물 국채 차트인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일봉입니다. 제가 이 날짜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2022년 그 10월경 9월 10월 우리나라로 치면 레고랜드 사태 때랑 날짜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레고랜드 사태도 그 같이 뭐 어떻게 작당하고 열린 것처럼 비슷하게 열리면서 전 세계 채권 시장이 쇼크가 왔죠. 일단은 저기 영국 지금 현재 이 지점, 이 위험한 지점 4.6%대의 10년물 수익률을 지금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채권 금리가 오르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이 영국의 채권 시장이 잠깐 불안하니까 지금 미국, 독일, 프랑스 할 거 없이 전부 다 지금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 침체 확률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가 오른다. 경기 침체 징후가 보이면 선제적으로 채권을 매수하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오르지 못하고 상방이 제한되고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영국은 현재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때 채권 금리가 오를 때 영국의 그 총리, 여자 총리가 되려고 했었는데 그때 상황 분위기 자체가 그 긴축을 해야 되는 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고 하니까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하는 게 맞는데 그 여자 총리 리즈 총리인가? 그때 그 여자가 감세를 들고 나왔지. 감세를 들고 나오고 뭐 이렇게 좀 이상한 정책들을 들고 나왔어요. 근데 이 채권 시장에는 그 채권 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자경단이 존재한다. 자경단. 이 자경단이 그럼 뭐냐? 그 우리로 그 마을이 있을 때, 마을이나 도시가 있을 때 마을이나 도시를 경찰이 아니라 군인이 아닌 자기 스스로, 경찰이나 군인도 못 믿겠다,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을을 지키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조직을 구성해서 경찰 역할을 하는 애들을 자경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건전하지가 않으니까 채권 쪽을 혼쭐을 내줘가지고 정부 정책을 전환하게 하는 거, 그걸 자경단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영국이 금리 인상에 대응을 늦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을 하니까 자경단이 등장해서 채권 시장을 혼낸 거죠. 근데 이게 영국에서만 나타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 중앙은행들은 별의별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건전하지 못한 재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통화정책만 하는 건데 그 행정부 쪽에서 특히 그 재무부나 기획재정부 같은 데서 국채를 발행을 하죠. 근데 방만하게 많이 발행할 경우에 원래는 시장에 맡기면은 시장에서 높은 수익률로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기가 없게 팔려서 채권 금리를 많이 지급하는 부담감이 생기게 되면 국채 발행에 좀 자제를 할 텐데 말도 안 되는 꼼수를 쓰는 거죠. 채권을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은 중앙은행이 매입을 해준다. 중앙은행이 그것도 그냥 적당한 가격에 매입해 주는 게 아니라 거의 최고가로, 항상 최고가로 매입을 해주죠. 최고가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쫙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라고 기준금리를 내려와도 채권금리가 안 내려올 경우, 장기채 금리가 안 내려올 경우에 중앙은행이 매입해주는 거를 생각하고 지금 장기채 투자를 굉장히 장려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채권 시장에 자경단이 등장했고, 영국 쪽에는, 영국 쪽은 왜 그러냐면 지금 영국이 물가 상승률이 한 8%대 나와요. 8% 정도. 근데 기준금리가 지금 5%예요. 5%. 그러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3%가 넘지요. 지금 왜냐면 4.6이니까 3.4% 나옵니다. 3%라고 칠게요. 3%. 이게 기준금리로 따져야 되니까. 장기로 따지면 안 되겠네요. 10년치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따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마이너스 3% 실질금리이기 때문에 영국은 금리를 더 올려야 됩니다. 좀 더 향후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꺾으려면은 8%대 물가 상승률에서 뭐 6%로 내려온다. 그래도 6%에서 끝나면 안 되고 한 7%까지 올려야지고 실질 금리를 플러스 1%로 바꿔야지만 물가가 좀 잡히고 채권 시장도 좀 안정될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일단 미국 10년물로 갈게요. 미국 10년물로 왔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를 보시면 이것도 일봉입니다. 일봉인데 여기서는 사실 원래 10년물이 이런 금리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금리나 10년물이 이런 금리는 나올 수가 없죠.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금리인데, 이게 나오는 이유가 QE 때문에 나오잖아요. QE. 중앙은행이 그냥 막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최고가로 사주는 거죠. 채권을 최고가로 사주면은, 채권을 갖고 있던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보통 상업은행이나 아니면은 뭐 보험사 뭐 이런 애들이 갖고 있겠죠. 얘네들이 이걸 팔아가지고 최고가로 팔고 주식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주식을 삽니다. 주식을 사니까 주식 가격이 엄청 올라요. 주식 가격이 엄청 오르면 후행적으로 또 부동산이 오르죠. 그러면 부동산이 오르면 돈을 벌었으니까 이 돈 번 돈으로 다시 뭐 물건을 많이 사고 차도 바꾸고 하면서 그 웰스 이펙트로 인해서 경기가 좀 살아나는 듯한 모양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영원히 지속될 수 없어요. 긴축이 나오게 되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긴축이 나오게 되면 또 지갑이 닫히지요. 그러면서 또 침체가 약간 나타날 수가 있고. 근데 지금 상황은 영국 쪽에서 채권 시장이 불안해지니까, 지금 채권 시장이 불안해지니까 미국 10년물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을 1시간 봉으로 보겠습니다. 미국 10년물. 이거 지저분하네, 차트가. 일단 일봉으로 봐야 되겠네. 미국 10년물을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일단은 지금 장대양봉을 세웠어요. 여기 장대양봉을. 지금 여기가 좀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가 일봉 지금 현재 여기 장대양봉 보이시죠? 이거. 그리고 여기 한번 제가 파동으로 한번 볼게요. 파동으로 이거를 10년물이 너무나도 교과서적인 차트로 나오고 있어요. 교과서적인 차트. 이걸 파동으로 보시면은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겠습니다. (1파) (2파) (3파) (4파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면 5파동은 최소로 봐도 5%는 좀 더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년물이 5% 넘어간다. 그럼 20년물도 5%가 넘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20년물보다 낮은 거는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10년물 수요 대비 단기채 위주로 지금 발행을 하고 10년물 입찰 물량이 적어서 그래요. 10년물을 적게 발행해서 일부러 10년물 금리를 낮추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 출처는 홍익기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2021년도에 그 2020년도에도 그랬고 21년도에도 그렇고 뭐 미국 주식 좀 하시는 분들, 특히 뭐 방송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제가 기억하는 사람이 유동원이라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유동원, 그 다음에 이호석,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미국이 부채가 많기 때문에 자기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3% 이상 못 올릴 거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지금 기준금리 5.25%예요 5.25%. 근데 7월 달도 금리를 올릴 확률이 굉장히 좀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5.5%가 되겠죠. 그러면 3%보다 지금 250bp가 높아요. 근데도 뭐 일은 벌어졌지요. 뭐 중소형 은행들이 안 좋아졌죠. 근데 안 좋아진 이유가 뭐 경제가 나빠져서 안 좋아졌다 이런 거보다는 걔네들이 굴릴 곳이 없으니까 돈을 안전하게 굴린다고 생각하고 미국 국채에 투자했어요. 장기채에다. 근데 거기서 손실을 많이 보면서 뱅크런이 나와서 안 좋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쪽에도 지금 미국이 지금 경제가 통화정책이 굉장히 매파적이에요. 통화정책이 기준금리도 5%대 금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무서운 QT를 하고 있잖아요. QT는 속도가 중요하긴 한데 월 그래도 950억 달러씩 하고 있어요. 꽤 굉장히 좀 매섭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부러지지 않고 있죠. 근데 그 이유는 통화정책과 발맞춰서 재정정책도 긴축으로 가야 되는데, 통화정책은 매파적이고 재정정책은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엄청나게 돈을 지금 그 정부가 지출을 하고 있죠. 정부 지출로 인해서 그 경제 성장률이 약간 버티는 거고, 그리고 또 미국이 다른 나라 기업들 팔 비틀어 가지고 자기네 나라에 투자하게끔 만들면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죠. 그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경제가 부러지는 게 좀 미뤄지고 있어요. 그러면 논리는 그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 근데 5%대 금리를 가는 거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 파동상 그렇게 간다고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파동을 무시하는 분들은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근데 3파동이 이렇게 정확하게 5파동이 나오죠. 무시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파동상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파동은 그 좀 약간 미래를 좀 예측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영국 쪽에서 지금 채권 시장이 약간 흔들리잖아요. 그 여파가 미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는 최근에 블링컨하고 옐런도 지금 중국에 방문한다고 하잖아요. 그 방문 이유가 대부분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 미국이 중국한테 승기를 잡았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미국 국채를 담당하는 사람이 옐런이에요. 옐런이 지금 어차피 미국은 엄청난 양의 미국채를 발행을 해야 돼요. 근데 중국이 예전처럼 사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중국의 약점도 미국이 좀 갖고 있을 거예요. 서로 딜을 하는 거죠. 너네 우리 국채 좀 사줘라. 옐런이 국채를 사달라고 이제 그 사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중국도 이제 좀 사주면서 또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죠. 대신 중국 물건들이 미국에서 팔리는 거에 대한 제한을 좀 풀어주겠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미국채가 이제 위로 올라가려면은 물가 상승률이 좀 올라가야 돼요. 다시 물가 상승률이. 근데 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갈 수 있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유가가 올라가면은 물가 상승률이 다시 또 치솟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만약에 되면은 미국이 발행하는 국채를 그 양을 생각보다 사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주는 나라나 사주는 사람이 없어서 올라갈 수 있다. 영국하고 미국은 영국이 좀 더 이제 해외 채권 매수자들한테 의존도가 높고, 미국은 자기네 나라 상업은행이나 자기네 나라 이제 국민들한테 좀 의존을 하죠. 근데 지금 만약에
미국이 경기가 나빠질 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할 확률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파동상으로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파동상으로는 한 번 더 올라간다. 5%대까지 간다. 그러면 지금 3.9 20년분은 4.0이 넘지요. 4.1 가까이 되죠. 5%까지 가면은 약 20% 정도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TMF가 구성이 3배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TLT 62.89% 이게 미국 20년물 추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14.75%는 이제 뭐 드레이프스 정부 현금관리기금 드레프스, 그다음에 나머지 또 이제 현금 US 달러 6%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3배보다는 한 2배, 2.3배, 2배 이렇게 추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배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그 TLT가 뭐 15% 빠졌다 그러면은 TMF가 곱하기 3, 45% 빠지는 게 아니라 한 30% 4배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실 게 코스피 차트 좀 분석을 할게요. 코스피 차트. 코스피는 여러 번 보여드렸어요. 이건 뭐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저의 견해입니다. 저의 모든 분석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 저 개인의 의견이라고 보시고 좀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임펄스 파동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파동을. 아니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A, B, C 파동 그 코렉션 파동으로 볼 때 2021년 6월 달에 고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A, B, 이제 C가 나오겠죠. C가.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이건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3파, 4파, 5파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A, B, C가 나오는데 지금 잠시만요. 지금까지 비파동이 진행 중인 거죠. 근데 여기가 정말로 이건 진짜 그 하락을 쐐기형 엔딩 다이어고널 여기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상승과 하락이 폭이 좁아지면서 변동성이 죽는 거죠. 위아래로. 여기서 최대한 연장이 돼서 한다고 하더라도 연장이 최대한 되더라도 길어야 한 8월경 8월 이전에 이제 시작이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버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좀 믿어라. 자신들이 처음에 고버스를 투자했을 때 그 관점에 대해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내가 지금 뭐 20% 30% 손해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믿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2700 근처까지 간다고 쳤을 때 가격 범위로 봤을 때 A파가 1169 정도 빠졌어요. 1170 정도 빠졌어요. 그리고 반등이 이까지 2680, 2700까지 간다고 쳤을 때 1170에 한 40% 정도, 40% 정도 반등했네요. 그리고 C파동이 나오면 C파동의 범위는 하락이 1600, 1600까지 나올 수 있고, 뭐 1200 정도에서 멈춘다고 쳤을 때 한 1500 정도, 1500 정도에 원래는 161.8% 이렇게 좀 나오기 힘들고, 제가 볼 땐 138.2%, 한 1200, 1100 이 정도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시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하반기에 추세가 전환될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추세가 전환됐을 때 채권 시장으로 돈이 쏠리면서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느냐, 아니면은 전 세계 채권 시장에 자경단이 나타나서 채권 시장 금리가 폭등하면서 채권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대출 상품 금리가 폭등하면서 망가지느냐,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미국 차트는 설명드렸고, 코스피를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하반기에 유가나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만약에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유가랑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니까 우리나라가 6월 무역 흑자를 봤어요. 무역 흑자. 근데 이게 유가나 천연가스가 지금 가격에서 2배 정도 오른다고 쳤을 때, 2배 정도 올라도 그렇게까지 비싼 가격 아니에요. 천연가스는. 유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무역 적자 전 한 달에 100억 달러 이상 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금리도 거의 200bp 가까이 역전된 상태고, 한미 금리 차이가, 또한 유가랑 천연가스 때문에 계속 무역 적자를 보게 되면은 외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코스피가 급락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는, 이렇게까지 심하게 내려가는 이유는 개인들의 욕심에 의한 레버리지 때문에 마진콜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외국인 기관들이 원하는 것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우량하는 기업들 많잖아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아니면 고려아연이나 이런 좋은 회사들 많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좋다고 치면 좋고,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을 아주 싸게 지분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외국인들은. 왜냐면 걔네들이 자기네들이 공장을 만들어서 투자해서 사업을 성공하는 케이스보다는 신흥국들에서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기업의 지분을 뺏어오면 자기 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노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게 공포와 탐욕지수를 볼게요. 지금 익스트림 그리드라서 80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 자주 나타나는 지표의 이제 수치 정도입니다. 그리고 풋콜 레이시오도 과도하게 콜 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리고 TMF 한번 차트 볼까요? TMF 지금 7.49달러까지 내려왔네요. TMF는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이거는 TMF는 유튜버들이 많이 전도를 했어요. 유튜버들이고, 마경환 같은 사람도
미국채를 사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한국채, 미국채도 사고 한국 국채도 사고 채권 투자를 많이 권하더라고요. 마경화는 전문가인지 모르겠는데 리테일 상품 쪽을 채권 쪽을 영업을 많이 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4.5%대일 때 6.4까지 내려갔었나봐요. 6.4, 6.15까지 내려왔나 보네요. 지금 만약에 4.5까지 가면은 미국 10년, 20년물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7.4 그러면은 6.2나 6.3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이게 계속 그 와리가리 되면서 이게 그 녹는 상품이에요. 녹는 상품. 그리고 TMF 같은 경우에 지금 대부분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 거의 금리가 최종 금리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게 좋은 지점에서 차익 실현을 하게 되면은 장점이 있지요. 이거를 현금화하는 시점이 주식은 좀 바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 아이디어는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틀렸을 거라고 봐요. 저는 좀 더 많이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WTI 원유 선물 주봉입니다. 이거는 제가 누차 말했지만 WTI는 좀 올라갈 여지가 많다.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이 유가가 올라갔을 때 한국의 물가를 자극해서 한국 기준금리를 손대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가가 폭등하면 한국의 종합지수, 코스피 지수와 아파트는 작살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경로는 여기서 이렇게 한 200달러까지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돈육 선물은 또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 중국은 돼지고기를 환장을 해요. 중국인들이. 근데 다시 돼지고기 가격이 안정된 가격까지 왔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중국도 물가를 자극하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차트는 사실 근본이 없는 차트라 이거는 진짜 너무 많이 왜 지수가 이게 왜곡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기업 공개가 너무 많아요. 기업 공개가 많으니까 지수가 굉장히 왜곡이 잘 됩니다. 그다음에 또 뭐 코스피를 추종하는 차트라서 결국엔 이렇게 내려올 거라 보고 있어요. 이건 또 많이 내려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거품이 많이 꼈어. 그 다음에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지금 3.99인데요. 하이힐드 채권 자체로 봤을 때 지금이 이 자리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한번 1차 상승이 온 다음에 삼각수렴 한 다음에 튀었잖아요. 지금도 1차 상승 오고 삼각수렴 하면서 한번 페이크를 넣을 것 같아요. 밑으로 쭉 내려가는 하이힐드가. 사실 경제가 나쁜데도 하이힐드 채권 금리가 내려가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폭등하는 장이 오면서 좀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고퍼스를 상품을 볼게요. 고퍼스가 지금 계속 많이 녹았어요. 이게 고퍼스 투자하는 사람들 지금 현재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오를만 하면은 내려오고, 오를만 하면 내려오고, 지금 이게 고퍼스의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장기 투자했던 사람들도 이미 다 2022년 1월 달에 투자한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손실이 아니라 거의 손실권에 근접했어요. 이렇게 많이 녹았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한번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쭉 상승했던 거를 지금 조정받는 기간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또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퍼스는 겁먹지 말고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일단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 거 요약하자면은 영국 그 채권 시장에 채권 시장에서 이제 지금 상승 폭등하는 모양이 나오고 있고, 그게 미국 채권 금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마 내일 우리나라 한국 국채 금리도 영향이 미칠 거예요. 그리고 7월 15일 날그 코픽스 금리가 발표되는데, 코픽스 금리도 약간 오르지 않을까.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담대 금리나 이런 거 대출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도 다시 반등이 끝나고 하락하는 모양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반등이 끝나고 하락하는 모양은 8월, 9월이 돼야 이제 지표로 잡히겠죠. 그리고 또 말씀드린 거는 TMF 쪽은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WTI는 지속적으로 상승 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가격 폭등은 중국 쪽에 물가를 자극할 수 있고, 코스닥 차트는 이제 근본이 없다. 이거는 내려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고퍼스 투자하신 분들은, 저도 투자했어요, 고퍼스. 저도. 근데 아직까지 저는 긍정적인 뷰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시청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